백주 각 일병입니다. 네, 각 일병씩. 요거 좀 세요. 백주 도수 높습니다. 근데 각 일병씩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이재명 조국 150분 만찬 회동, 공동 법안 처리 협의 채널 마련. 사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두 사람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목처럼 150분 동안, 50분 동안 만찬을 했다고 해요. 지금 제가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만찬 장소 가기 전까지 기자들한테 진짜 몰라요? 정말 몰라요? 확인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정말 장소 몰라서 못 갔어요. 정말 비공개로 이루어진 자리였다라는 거. 다만 만난 뒤에 우리 이렇게 만나긴 했어요라는 거를 이 사진을 줘서 저희가 좀 같이 좀 보여드리는데 150분 동안 2시간 30분이죠. 2시간 30분 동안 저희 키워드 백주 고량주를 각 일병씩, 한 병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각 일병씩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건 조현삼 변호사님. 각 일병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좋은 분위기로 그럼 대체 2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무슨 얘기했을까요? 두 분의 만남에 있어서 안 좋을 이유는 없겠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지고요.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와의 민주당이 만들어야 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는 물론 경쟁하는 관계였긴 했지만 조국혁신당은 지역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권 단일 후보가 나서게 되어서 이번 야권 승리에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을 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직접 가셔가지고 선거운동도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이번 총선 승리에 그래도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통해 가지고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국회 개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조국 대표와의 그런 조국혁신당과의 그런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필리버스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향후 정례적이라든가 수시로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도 국회를 이 22대 국회에서 상호간 좀 소통하고 도울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 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덕담 정도가 오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 요 자리 대체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야? 궁금하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조국 대표가 먼저 연락이 온 게 맞는지. 제가 연락했어요. 평소에 잘 아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성남시장 선거 때도 우리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도 아주 길고 또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고 조국 대표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성사된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성재준 의원님, 보통 만나자고 먼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뭔가 말할 게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뭐 말은 아니어도 어쨌거나 뭔가 손을 내밀 이유가 뭐가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한테 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뭘까요? 아니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한테 원하는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 측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원하는 게 많겠죠. 근데 약간 좀 미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수를 친다라고 할까요?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우위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손을 내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기사가 각 한 병씩 마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우리가 또 술자리를 할 수도 있지만 분통 터져서 또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조국 대표 측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네. 또 제가 봤을 땐 분위기가 좋았다보다는 약간 좀 분통 터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한 게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장경태 지금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뭐 그 야당 다 해가지고 이제 뭐 연석 지금 이제 만남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도 부르자라는 것이고 무슨 뭐 다른 뭐 더불어민주당 쪽도 부르자라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딱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8번 가까이나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대통령 측에서 반박을 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만 딱 만날 필요가 있냐? 야당 대표 다 같이 만나자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나왔던 편이 약간 급이 떨어진다. 우리 급을 좀 낮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얘기가 제가 뭐 살다 보니까 조국 대표 측을 대변하는 이런 일도 생기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조국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급을 뭐라고 보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일병 고량주 한 병씩 마셨다는데 이게 분위기가 좋아서 마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거다. 속이 타서 벌컥벌컥 마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딱히 지금 뭐 얻을 게 없는 좀 그런 자리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조국 대표 입장에선 그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를 했었던 바가 있죠. 뭘 요구했었나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우리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 안건 들고 가야 된다. 우리 얘기 먼저 같이 들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조국 대표가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당내 분위기가 어땠느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또 다른 대표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민의를 듣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 뭐 진보당이라든가 또 뭐 새로운 미래도 있고요. 또 기본소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당 대표하고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가서 그냥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뭐 어쨌든 뭐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과의 얘기를 사전에 의논하고 뭐 하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거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성호 의원. 아직 거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상황,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요거는 조국 혁신당. 그게 거슬리는 민주당. 요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조국 혁신당 자꾸 뭐 요것도 저것도 요구가 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 그게 좀 거슬리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창열 교수님.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만나서 당에서는 뭐 같이 공식으로 만나서 의제를 듣고 할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굳이 만나자고 했다는 건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뭐 그러면은 뭐 영수회담 관련한 얘기를 뭐 들었다거나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2시간 반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게다가 그렇죠. 꼬량주가 아까 말씀처럼 도수도 높은 술인데 네. 상당히 이제 속내를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또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사법 리스크에 상당히 불안한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아마 그런 얘기도 나눴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겠죠. 그야말로 저녁자리, 술자리이고 2시간 반.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경쟁적 협력 관계,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점점 협력보다는 경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앞으로 대선이 물론 3년이나 남았습니다만 야당 내에서 지금도 보세요.
이제 조국 대표는 같이 만나자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존재감 때문에 그럴 것이고 네. 민주당은 반대로 존재감을 너무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섭섭하다라는 단어 썼잖아요. 섭섭하다. 그 섭섭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그 노골적인 얘기예요.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는 거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긴장, 견제 쪽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화를 했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도 좀 찝찝한 면이 있겠죠. 만나자고 범야권 연속회의 나름대로 명분은 있는 거잖아요. 192석 대표라. 네. 당신이 대통령 만나주는 우리 얘기 들어보시오. 나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굳이 조국 대표의 존재감을 너무 높여주는 게 되니까 좀 이제 견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양해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만난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여러 얘기를 했겠죠. 앞으로 협력 관계 될 수 있을 거 서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에 대한 경쟁 관계라는 게 아마 점점 경쟁력이 심해질 겁니다. 아마 경쟁 관계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경쟁적 협력 관계일 수도 있고 협력적 경쟁 관계일 수도 있다. 협력이냐 경쟁이냐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저는 경쟁인데 포장을 협력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대권을 지금 목표로 있잖아요. 대권 목표로 하면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누구겠어요? 조국 대표가 지금은 12석밖에 안 되지만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한테는 저 PK지만 호남표가 있잖아요. 호남하고 PK하고 연대한다고 생각해봐요. 이재명 대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과거에 DJ가 집권 못한다고 그랬는데 DJP 연합으로 했거든요. 네. YS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3당 합당으로 했어요. 조국 대표가 지금은 뭐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지만 네. 만약에 부산 호남이 연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상당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만나서 고량주 한 거는 2등 데리고 살기. 2등 정치인들은 두드러 맞으면 커지거든요. 네. 조국 대표를 너무 구박하면 또 커져요. 윤석열 그 검찰총장도 두드러 맞으면서 컸잖아요. 네. 두드러 맞으면 커지니까 달래가면서 그냥 가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맥주 회사가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가 있었습니다. 네. 압도적인 차이로 오비 맥주가 1등했어요. 네. 근데 크라운 맥주를 시장 쉐어도 주고 일부러 점유율을 줬어요. 키워줬어요. 근데 나중에 하이트 맥주로 크라운 맥주가 바뀌면서 네. 오비 맥주를 뒤집어 버렸어요. 2등, 1등 뒤집는 거는 흔치는 않지만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엿보인다. 어젯밤에도 왜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이 인도네시아한테 졌잖아요. 네. 세상에 무슨 일 생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 대표도 아마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네. 지금의 조국이 아니라 앞으로의 조국. 또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네. 그 복권돼서 또 정치 활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재명 대표가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의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술도 고량주 한 것 같아요. 고량주가 먹을 때는 취하고 네. 다음 날에 먹은 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숙취 심한 포도주나 이런 것보다도 고량주하고 내일 싹 잊어먹으려고 어제는 친하게 지내고 오늘부터는 사실 경쟁 관계로 들어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좀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량주의 특성상 숙취가 없다. 그래서 어제 고량주 각 1병씩 먹었지만 먹고 오늘 아마 싹 잊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참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맥주 얘기가 왜 나오나 그러다가 어제 축구 진 얘기가 왜 나오나 그랬는데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2등 조국 대표를 잘 안고 다독이면서 가는 뭐 그런 차원 아니겠느냐.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쟁의 방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이철희 전 수석이 했어요.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가장 큰 의석, 그것도 뭐 거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을 이끌고 계신 분이고 예. 대선 주자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압도적 1위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큰 기조로 말씀드리면 저는 포용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런 분입니까? 안 키우려면 포용해야 돼요. 솔직히 공격하면 커집니다. 네, 공격하면 커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님 얘기랑 약간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성재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를 안 키우려면 안고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도 그게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철일 전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어떤 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주당이 나를 공격해 주기를 바라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 두 사람의 관계나 어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 조국 대표를 정말로 그거에 반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게 된다면 조국 대표를 더 키워주는 꼴밖에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조국 지금 혁신당에서 보여주는 조금 눈에 띄는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박은정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화영의 지금 이제 그 술판 논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국 대표는 제가 아까도 페이스북을 확인해 봤는데 네.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화영의 지금 이제 술판 논란에 대해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단에다가 지금 고정시켜 놓은 건 빨간 이제 돼지저금통 요거 네. 하나만 이제 좀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별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자기가 거리감을 좀 두려고 한다. 이런 모습도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건드리고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을 어떻게 반응할지 좀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 양쪽의 관계가 사실 너무 가까울 수도 또 떨어질 수도 없는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최창현 교수님, 지금 교수님은 막걸리 파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윤영걸 대표님이 고량주 먹고 싹 잊으려고 고량주 먹은 거 아니겠느냐 주종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고량주 택해서 먹고 있는다고 쳐도 만날 때마다 고량주 먹는다 그러면 조국 대표는 또 좋아하겠냐라는 겁니다.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까 우리 윤 대표님이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잊혀지겠어요. 둘 간의 존재가 계속 의식이 되겠죠. 어차피 두 사람이 다 대선을 의식하는 분들이라는 거 다 아는 거고 말이죠. 일단 한쪽에 또 이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아주 다단하게 엉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건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단지 12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단히 선명성 있게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동네나 이런 데 거리에 있는 현수막 보니까 단호하고 신속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단호하고 신속하게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현수막 문구 네. 자체가. 그게 조국 대표가 지향하는 바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제1당이라는 115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거느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서 서로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불가원으로 가면서 너무 과하지도 않게 그런 너무 또 무디게도 않게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쪽에 또 이 여권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일단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한국 정치에서 아주 대단히 애매한 게 사법적인 문제예요 지금. 제1야당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저 두 분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가 자꾸 왜곡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계속 말들은 안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는 조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법부가 빨리 판단을 좀 내려줘야 돼요. 정치적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요. 유권자들이. 아직 3년이나 남았긴 합니다만 네. 이번 총선도 결국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정권 심판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저 두 분은 그런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항상 거기에 서로 이제 동병상련하는 것도 있고 바로 그게 또 경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 좀 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법부가 빨리 좀 결론 내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를 위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게 적당한 거리를 두기에도 또 여권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씀하셔서 그럼 변수가 여권만 있느냐. 민주당 당 내에도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서승만 지금 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을 받았어요. 개그맨 서승만 씨.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3일 어제가 아니죠. 지난 23일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을 썼더니 패친 페이스북 친구를 끊으셨네. 애구 참 서운하네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 얘기인지는 몰라요. 근데 친구 끊었다고 내가 싫어하는 글을 몇 번 썼는데 친구 끊었다고 서운하다 이렇게 쓰니까 네티즌들이 누구야? 누군데? 찾기에 나섰습니다.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으면 정치 왜 하는 거야? 정치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걸 보면 SNS에 너무 집착하는 듯 SNS를 자주 올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짠! 사진이 올라왔어요. 아, 서승만 씨가 언급한 페이스북 친구를 끊었다는 사람이 그럼 조국 대표인가? 라는 거예요. 요 앞전에는 이런 지금 보시는 뭐 그냥 비즈니스 타고 일 잘하는 의원이 되길 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승만 씨는 내가 요런 글을 좀 썼더니 나 친구 끄는 거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글에 또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약간 옹호하는 그런 입장들이 또 보여요. 이거 조국 대표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보이는데 조현산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지지층은 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그런데 완전 멀리할 수도 없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갈등 관계를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아마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 계열로는 가장 많은 1,6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얻은 대선 후보였죠.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총선을 선대위원장으로서 진두지휘하면서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서 원내 일당 다수당을 거둔 그런 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격차는 175대 12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지금 당장 뭐 대선에 관련된 뭐 경쟁 구도로 형성을 하고 갈등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좀 지나친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겠지만 아직 조국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검증받을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분 간의 관계는 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다음 차기 국회 원내에서 그 특검법이라든가 각종 특별법,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일단은 설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뭐 범야권 연석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가 굉장히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영수회담이 드디어 열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두 분 간의 의제 설정에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범야권 연석회의까지 하게 된다면 시간이 더욱더 지연되겠죠. 조속히 영수회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조국 대표가 그 부분은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조근조근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체급이 다르다.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조근조근하게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